짜잔. 네, 오늘은 조금 더 예쁘게 나왔죠? 네. 항상 뭐 예뻤지만, 네. 반갑습니다. 자, 풍림부자님, 미영재훈님, 담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많이 와 계시네요.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5건이요. 잠깐만요.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별콩님 어서오세요. 1바 하셨고요. 메리 스텔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스나이퍼 니키타님이 1바를 하려다가 별콩님이 이러다가 3바를 하셨어요. 네, 무조건 가방 먼저 던지라고 했잖아요. 확 던지고 일단 1 먼저 찍고 보는 거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수담pen거님 어서 오시고요. 정민님, 네, 시작 시간 처음 맞춰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오기스틴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아님 오셨고요. K 최강의 꿈님 어서 오세요. 김영길님, 그 다음에 뭐라 쓰인 거요? 하이도 아니고 훅이 훅. 네, 아무튼요. 네, 어서 오세요. 영어 쓰신 분. 네. 소비 말고 투자님 반갑습니다. 멍뭉이님, 김민성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천사님,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정민님, 네, 좋아요 눌러주셨고요. 좋습니다. 도토리 줍는 노찌님, 반갑습니다. 네. 신휴님, 네, 다행이다. 알려주셔서. 네, 반가워요. 그 다음에 초발심님, 네, 초발심님, 어서오세요. 처음 시작한 마음이다, 이 얘기죠? 네, 처음으로 출발한 마음. 그건 좋네요. 네. 김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머리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머리가 짧은 게 더 낫죠? 네, 아직 이발은 안 했는데 모자를 쓰니까 좀 낫죠? 네. 모자를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모자를 안 쓰면은 조명 때문에 네,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좀 눈부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안 그래도 저 보면서 눈부셔 하실 텐데 조명까지 확 들어오면은 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오케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 해드릴 거냐면 예상대로 되었다. 네, 고 봐라 이거지. 고 봐라. 예상대로 되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게요. 어제 우리가 한 이야기를 보시면요. 아이고, 여기 그냥 그대로 다 써있네. 네, 누가 이거 안 지우고 그냥 간 거야? 이거 칠판에 치워야지.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시면 어제는 그랬죠. 상승에 대한 기조가 더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지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라든지 또는 이제 손바뀜 일어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당연하게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 형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 즉 주가가 나 2400포인트 정도야. 네. 나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요, 상승 출발, 미국 시장 워낙 좋았잖아요. 그래서 상승 출발, 그 다음에 쭉 흘러내려가지고 네, 2380. 그러니까 아마도 시황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했지 라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네, 요까지 내려온다고 했지. 맞아요, 요까지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까지 내려온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이제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마감 시황은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요걸로 지금 대신 할 겁니다. 네, 마감 시황 겸 네, 오늘 이야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쫓기다 보니까 네, 바깥의 외부 업무를 좀 보고 오느라고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뭐 마감 시험 왜 안 올리는 거야? 막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봐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저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어때요? 괜찮잖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나쁘지 않았어 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쁘지 않네? 괜찮네? 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내리지 않고
예상했던 대로 잘 가고 있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시황을 하면서 장중 시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그 마감 시황을 제공해드리고 오니까 무방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녹화하기가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뭐 하루 빼먹을 수도 있지 뭐. 내 마음대로. 근데 다행히 이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이제 시황을 좀 전달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 시장은 일단은 휴. 네, 우리 아까 휴님 있었죠? 휴, 안심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두영님, 지호님, 반갑습니다. 화수분처럼님, 네, 그리고 박현수님,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이에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미안해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깜빡 잊어버렸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급 동향을 한번 볼 거예요. 수급 동향. 오늘 오전 시황에서 나타난 수급 동향을 우리가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좀 해드리면, 왜 갑자기 깜놀이에요? 네. 자, 외국인이 2천억. 제가 아침에 말이에요. 시황에 이렇게 써드렸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만 나오게 되면 240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주가가 밀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좀 해드렸죠. 오늘 외국인 수급동을 잘 살펴보세요. 아침 시점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점심 먹으러 갔나봐요.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 네. 밥 먹으러 갈 때, 그렇지. 밥값을 내야 되니까. 외국인들은 좀 더치페이잖아. 네. 내 거 내가 되니까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소고기를 먹었나 보죠. 오늘 주식 판 거 보니까. 새끼들. 자, 어쨌든 매수 물량을 줄여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고 각자 돈을 지출하는 바람에 점심시간에 살짝 매수가 줄었어요. 밥 먹고 와가지고 소고기 먹으니까 신이 났어. 힘이 나가지고 매수를 갑자기 열심히 해줍니다. 그게 이제 오전에 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했죠. 오전의 시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2천원까지 막판까지 확 끌어당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연기금 쪽. 아침만 하더라도 매수는 뭐 어차피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됐고요. 지금 11시 한 반 정도 시점에서 1400억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외국인 매수보다 연기금 매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연기금들도 외국인들과 비슷하게 대형주를 갖다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주를 카바링하고 있는데 대형주 매도하는 놈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좀 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내리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기금이 슬슬 매도를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 자, 우리가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또는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금과 외국인입니다. 네, 연기금과 외국인이요. 기관은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뭐 금융투자도 있고 보험도 있고 투신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수를 떠받들어주는 기관의 요소는 연기금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여기도 써있네요. 국가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정부가 요청을 할 때 매수를 해주는 집단이에요. 야, 시장 좀 지지지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리먼 사태라든지 그 외에 뭐 이제 막 주가가 많이 폭락했을 때,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애들이 누구냐면 연기금입니다. 네. 왜냐면 정부의 요청도 있어요. 야, 니들 돈 있으면 좀 주식 좀 사라. 시장 좀 버티게 해줘야 되겠다. 경기 부양, 뭐 주식 매입,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정부의 어떤 입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연기금의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운용을 할 때 나 주식은 이만큼 가지고 있을래요 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네. 어제에 이은 수급 강의예요.
화면이 왜 이상해요? 너무 잘 나오는데. 네. 세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화면 이상하면요. 네. 시장을 올려주거나 버티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1번은 외국인, 그 다음에 2번은 연기금. 기관이라고 해야죠. 기관.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국가의 부름, 네, 국가의 부름, 무슨 애국자들이야, 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네, 국가, 아 그래요? 맞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재미예요, 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주식을 매수해 주는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네, 얘들도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를요? 네, 우리 돈. 네. 지네 돈 아니에요. 우리 돈, 우리 돈. 우리 돈 강제로 삥 뜯죠? 전화 오잖아요. 국민연금을 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나 직장이 없어요. 돈을 한 푼도 못 벌거든요. 아, 그래도 내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갖고 내가 한번 욱한 적이 있었어요. 나 한 달에 100만원 버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떼어가고, 국민연금에서 떼어가고, 그럼 나보고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 그러셨구나. 그래, 내셔야 되는데요. 말이 안 통해요. 아주 소액이라도 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잘 내고 있지만요.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속 내라는 거. 그러니까, 삥을 뜯는 거야. 아, 난 내기 싫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막 그러던데? 예. 네. 삥 뜯어가요. 네, 내놔. 그래가지고 갖고 가요. 우리 돈으로. 네. 아, 그러셨구나. 복도에서 손 들고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부터 지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5분간 손 들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좋은데? 네. 자, 어쨌든, 네. 그럼 어디까지 해다 말았어? 네. 뭐, 국가가 이제 삥을 뜯는 그런 공식적인 집단이 바로 이 국민연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삥을 뜯어가요. 네. 월급, 뭐, 만약에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월급에도 공제가 돼버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공제가 돼버리고, 나 직장 그만뒀어. 그러면 전화가, 와, 진짜 기가 막힌 게요. 돈을 줄 때는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아갈 때 있잖아요. 돈 뜯어갈 때는요. 어떻게 알고 전화 오고요. 이사를 가면 이사간 주소를 어떻게 알고 그냥 우편을 보내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네. 야, 대단하죠. 그런 게 이제 이 우리나라 정부예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은 아니죠. 이거 뭐라 그래요? 준공무원? 뭐 그런 식인데 요즘에 공무원이 됐나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엔 준공무원이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우리 돈을 삥을 뜯어요. 뜯어가지고 뭐래요? 네,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어디서 좀 수금이 됐냐? 그래가지고, 네, 뭐, 파주시에서 뭐, 한 20억이 거쳤습니다. 야, 그럼 그거 갖고 주식 사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주식 투자를 좀 잘하면 말도 안 해. 그동안은 엄청나게 손실들 많이 봤죠? 그래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중에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도,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걱정했었습니다. 뭐, 아니, 삥을 뜯어가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거지만 삥 뜯어가지고 뭐래요? 운용을 했으면 수익을 좀 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수익이 안 나. 막 손실이 이만큼 봤어. 근데 눈 하나 깜짝하네요. 뭐 몇 조 손실 막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네. 왜 남의 돈이니까. 그래서 잘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네. 아무튼 네.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네. 연금으로 삥 뜯어갈 사람들은 계속 생기니까, 네. 네, 지금 이게 마감 시황과 함께, 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유진님. 오늘 아주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주 귀중한 분을 만나고 오는 바람에, 네, 마감 시황을, 네, 띄어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감 시황 겸, 네, 재미있는 시장 썰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자꾸 세지 말고요. 이제 이거야. 얘들도 운용을 한다. 운용을 한다. 운용을 한다는 것인데, 운용을 하는 이 부분이 말이에요.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즉, 국내 주식의 네, 뭐 한 10%? 네.
한 10%까지 아니에요. 한 20%? 30%? 40% 잡시다. 40%. 네, 그 다음에 뭐 채권의 20%? 네,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네, 더 많겠지만 나열하기가 어려워요. 뭐 해외 주식도 이제 얼만큼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이제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폭락을 해요. 주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 2천억 정도, 아니 2천억이라면 너무 작아. 한 20조 정도, 20조 원. 이 정도는 돼야지. 삥뜯어간 스케일이 20조 원 정도 국내 주식을 샀는데, 예, 샀는데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20조 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50% 빠졌다. 주가가 50% 빠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되겠죠? 네, 그럼 20조 원이 10조 원이 된 거야. 10조 원. 그러면 원래 그 얘네들이 운영하던 자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40%였을 텐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한 30%로 줄어들었어.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이 줄었다. 30%.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중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40% 비중을 채우려고 뭘 한다고요? 비중을 채우려고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원래 운영하던 그 주식 비중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더 채워 넣는, 즉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제가 늘 강의를 해드리지만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주식이 내려갈 때, 그럴 때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 그런 게 없어. 그냥 막 사는 거야. 삥 뜯었냐? 오케이 사. 삥 뜯었냐? 오케이 사.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큰 효과를 잘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런 과정 때문에 주식을 비중을 채우려고 매수를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반대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일단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 한 거의 2천만 명 정도 되죠? 네, 주식 계좌 수는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약 2천만 명 정도 된다 생각했을 때요. 이 2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 이번 정부 괜찮네. 뭐 살만했어.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내가 월급이 많이 안 올랐어. 물가가 많이 올랐어.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돼.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올라가 가지고 뭐 만약에 한 1억 원 넣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뭐 한 20억이 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 이번 정부 들어서 주식 시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런 뭐라 그럴까?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정부의 어떤 의도? 네. 그래서 각 정부들, 지금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죠? 증시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식 투자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자라는 개념은 거의 잡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좀 많이 빠졌을 때 매수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죠. 자,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별 말이 없어요. 하지만 운용에 있어서 비중은 더 커지겠죠. 네. 만약에 20조 원이 30조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내 주식의 비중이 약 35%가 됐어. 그럼 5%만큼 팔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일정 구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주식을 일단 팝니다. 네. 수익이 나면 팔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에이 좋은 주식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팔지 말아야지 계속 들고 가서 100%고 200%고 막 수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40%에서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팔아가지고 비중을 다시 40%대로 낮춥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 움직임 보면 우리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에서 기관이 매수한다고 그랬죠? 바닥에서 기관이 매수해요. 연기금이 그 대부분의 역할을 좀 합니다. 바닥에서 기관이 매수를 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오버가 되겠죠. 오버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들어가요. 그걸 누가 받아가냐면 외국인이 받아가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쫙 치고 들어가면서 주가가 빵 올라가요. 주가가 빵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 바닥에서부터 벌벌 떨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와 시장 올라간다 사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체인지 외국인이 개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바로 2019년도까지 교과서에 적혀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별표에다가 돼지꼬리 땡략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죠. 무슨 시험 문제인지 모르지만 시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별을 많이 쳐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동학 개미 운동 나오면서 기관이 어디론가 사라졌어. 실종됐어요. 그냥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때 매도에 대한 것들만 나오고요. 밑바닥에 산 게 없어. 왜냐면 개인들이 그 역할을 다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연기금, 얘네들은 대형주를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덜어내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더 사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관은 죽 서서 외국인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관도 수익을 냈어. 지금까지는요. 자, 저점에서 주식을 사요. 주가가 올라가죠. 바닥을 잡고 올라가죠. 왜냐면 매수가 계속 들어가니까요.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차익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진 않아요. 물론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놓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어차피 얘네들은 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삥이야 국민들한테 계속 뜯으면 되는 거니까 네, 내놔 그러면 계속 주잖아요. 네, 내놔 말도 없고 수많은 직장인들한테 다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소 금액은 얼마인데요? 그럼 다 뜯어가니까 그런 것들만 보면은 못됐다 그죠? 못됐네. 근데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야.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도 죽 써서 자기도 먹어요. 일단 죽을 써서 자기가 먹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한테 이제 팔아먹는 것들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은 기관도 돈을 벌고 외국인도 돈을 버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겠죠. 네. 근데 저 얼마 전에 진짜 죽 써서 개 준 적 있어요. 우리 단풍이가 배탈이 났는지 뭐 밥을 잘 안 먹고 막 그래가지고 죽을 이렇게 우리는 저놈은 배가 아프면 이렇게 죽을 쓰거든요. 흰 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다 닭가슴살 이렇게 찢어서 닭죽 써줘요. 이 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단풍아 일로 와 먹어 그랬더니 그러나 가만 보니까 내가 죽 써서 개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야 나 죽 써서 개 주고 있네.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이 네, 개를 키우면 별게 다 있어요. 네, 개하고 달리기 하다가 뭐 개를 앞서서 나간다 그러면은 아유 저런 개보다 더한 놈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에이 개는 그렇다. 하여튼 뭐든 개만 붙으면 네. 개자만 붙으면 다 안 좋은 것 같아. 네. 요즘에 그래도 뭐 아주 그냥 좋다 그러면 개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웃겨 그러면 개 웃겨. 개가 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단풍이 지금 자고 있어요. 별말 없는가 봐. 자 어쨌든 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연기금이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힘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오늘 수급 동향에서 봤을 때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축소해 준 것은 정말로 따봉인 일이죠. 따봉 기억나세요? 따봉 이거는 뭐였지? 어디야? 브라질인가요? 네, 거기에서 뭐 최고의 오렌지를 만났을 때 정말 좋다는 뜻을 얘기한다고? 네, 그 선전에 나왔던 따봉. 네, 요즘에 따봉은 잘 안 쓰더라. 네, 따봉 안 쓰고 뭐 쓰지? 따봉 말고 뭐 써요? 킹 왕짱? 뭐 그런 거 쓰나요? 네, 요즘 애들 말은 뭔지 잘 모르겠어. 네, 아무튼 네, 저렇게 수급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연기금의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끼리. 맞아, 맞아. 원래도 있었다, 맞아. 찐은 뭐예요? 찐? 찐도 뭐 따봉 같은 거요? 네. 대끼리 그런 것도 있었다.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 그랬고, 대끼리, 올레, 네. 그래. 아, 진짜가 왜? 따봉이랑 진짜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손현주님, 네. 요즘에 촬영 안 바쁘신가 봐요. 요즘에 작품 활동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예인들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아. 좋아. 네. 조금 있으면 이영애님이랑 이렇게 오실 거예요. 좀 오늘 졸리님 안 오셨나? 뭐 헐리우드에서도 막 오시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줄리아 로버츠도 있으시고, 네.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시네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알았어요. 네. 뭔가 짠하다 근데 찐이든 짠이든 뭐 좀 그러네. 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연기금 쪽에서 뭔가 이제 지지를 좀 해줬다 얘기예요. 연기금에 지지를 좀 해줬어. 그래서 오늘 시장이 찐인 거야. 이게 쓰는 거야? 이상한데? 찐 좋아? 이렇게 하는 건가? 네.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연기금이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시장이 이제 더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좀 된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외국인들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외국인들.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받아가고 있어요. 제임스 토마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한국 주식 사야 되겠네. 이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테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매수를 계속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아침에도 막 보니까 아침부터 서둘러 갖고 야 성투사 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 사야 되겠어. 막 들어와갖고 막 사고 싶었는데 시원하게 그냥 시장이 밀리는 거죠. 왜냐면 연기금이 아침에 좀 던지면서 대형주 쪽에 좀 빠지니까 저놈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팔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밥 먹으러 가면서 에이 주식 팔아갖고 소고기나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오후들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소고기 하나로 끝날 게 아니거든. 지금 이거 물량을 가지고서 더 잘 갈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식 팔아갖고 소고기 사 먹을 때가 아니다. 더 키워서 소를 한 마리 사자 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후부터 밥 먹고 와가지고 자 안 되겠어 돈 다시 갖고 와 해가지고 이제 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물량이 이렇게 아침 시점에 2배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 빵 찍어주죠. 아침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2천억이 이렇게 빡 찍힐 줄은 나도 몰랐지. 얘네들이 2천억을 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어로 얘기하는데. 뭐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데 내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어제는 영어가 좀 됐는데 오늘은 잘 안 되네. 네. 영어 외국인들. 네. 외국인이 영어로 뭐예요 근데? 네. 외국인은 영어로 뭐라 그래? 아메리칸? 아메리칸은 미국 사람. 네. 외국인은 영어로 뭐지? 내국인. 외국인. 뭐지? 네, 중국말로는 네, 와이구어런. 네. 외국인은 와이구어런이라고 하는데 미국인은 메이구어런. 메이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네 진짜. 외국인은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뭐요? 포리너? 그 영어도 되게 어렵게 스펠링도 어렵구나. 네. 포리너.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서울대 갔다 그랬죠? 네, 군대 안 가고. 영어는 정말 어렵군요. 네, 다른 나라 말은 어려운 것 같아. 어쨌든, 뭐요? 포리너. 네. R 발음에 포리너? 네. 포리너들이 이제 뭔가 조금 더 많이 사줬다 얘기죠. 그냥 외국인이 좋아. 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줬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연기금이 방어해준 상태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걔네들이 뭐라고요? 어제 얘기한 대로 말하는 대로 네 뭐라고요? 삼성전자 네 쓰리스타 일렉트로닉 삼성전자 이 정도는 맞겠지? 네 삼성전자 아침에 좀 밀린 듯한 모습 나오다가 다시 플러스 전환됐어요. 일단 6만원이 안착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주고 있죠.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또 배당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업황 개선 등등.
그다음에 저평가 국면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저평가고요. 주관적으로 봐도 저평가예요. 너무 예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침 시황에서, 네, 오늘 아침 시황에서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 달러 약세. 오늘도 환율이 어때요? 오늘 환율은요? 더 내려갔나요? 환율 오늘 찔끔 올랐네요. 그러니까 뭐 어제 써놓은 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죠? 지가 밀려봤자 뭐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많이 밀릴 것 같은 느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약세 국면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볼 것이 WTI예요. 원유 선물. 네. 3% 급락. 뭐 아주 떠들썩하게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뭐 이때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유가가 조금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이 유가가 내려가는 것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근데 유가가 내려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왜 유가가 내려갔냐를 보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유가가 폭락하던 시기에는 뭐냐면 생산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생산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즉 공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요가 없는 거야. 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건이 막 넘쳐나고 막 재고가 꽉 가득 차고 이제 나중에는 기름을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유가 하락이 굉장히 큰 악재였어요. 유가 제발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유가가 내려갔어. 그러면 지금도 나쁜 거 아닙니까? 경기 개떡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개가 들어가네. 네. 정말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달라. 왜냐면 생산량을 늘렸어요. 뭐 그동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런 뭐 멕시코만인가요? 뭐 그쪽이라든지 이렇게 생산 시설들이 있는데 뭐 허리케인도 지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생산을 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생산 시설들이 가동이 되면서 기름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유가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된 건데 얘네들이 생산량을 왜 늘리기 시작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감산에 대한 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생산을 열심히 해주겠대. 왜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름을 쓰잖아요. 네, 기름 쓰죠. 기름 쓰는 거예요. 뭐 전기도 기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기름을 다 써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사실 석유라는 것에서 다 뽑아낸 거 이것도 지금 다 석유 아닙니까? 마시는 건 석유가 아니지만 요거 다 석유잖아요. 플라스틱 이런 거 다 석유. 그다음에 안경 다 석유. 이게 모자 뭐 옷 이런 거 다 석유 아닙니까? 그죠? 석유. 네. 그러니까 석유예요. 거기서 이제 뽑아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단은 이 화석 연료 이건 화석 연료는 그냥 뭐 휘발유 이런 거니까 석유라는 이 부분에 그 수요가 같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됐어요. 그런 것을 이유로 이 WTI 유가가 좀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유가 하락이 오히려 좋은 포지션이 된 거예요.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경기는 좋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니까 지금 보면 달러는 뭐예요? 달러. 4달러. 네. 땡큐. 4달러. 그 4달러 뭐예요? 4달러가 뭐입니다. 달러가 뭡니까? 달러는 미국 돈. 네.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는 달러가 아니라 달러라고 해야 됩니까? 달러? 네. 아니 뭐 달러든 우리는 달러지 뭐. 네. 달러. 이 달러는 뭐예요? 미국 돈이긴 한데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금 뭐 이런 거 있죠? 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화도 안전자산이에요. 엔화. 네, 국채 이런 것들. 안전자산은 어떤 때 많이 쓰죠? 시장이 불안할 때. 네. 내 돈을 최소한 뜯기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안전자산들입니다. 네.
근데 달러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제 나 달러 안 살래. 그리고 달러에 있던 것도 뺄래. 왜요? 나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지.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지난번에 늘 말씀드린 거지만 국민은행과 성투 말고 북한저축은행이 있다 이거. 북한으로 하자. 네. 정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좀 그렇겠죠. 북한저축은행, KB금융과 북한저축은행 두 개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 저축은행의 이자가 높아요. KB금융은 낮아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근데 뭔가 시장이 좀 불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졌어. 그러면은 저축은행이 하나씩 두 개씩 막 망해나가. 그러면 이주가 많아도 못하겠다. 원금 보존하기 위해서 KB금융에다 돈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거기다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축은행 망할 일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돈을 빼가지고 저축은행에 집어넣어요. 왜? 이자가 세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네. 주식은 위험자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위험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은 안전자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던데, 그거는 뭐 각자 생각하시기 나름이고요. 어쨌든 분류로 따지면 그런 투자를 통한 포인트들은 전부 다 위험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이게 약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약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자금들이 튀어나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위험자산으로. 위험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것은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보다 더 수익률 좋은 거 못 봤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소액 뭐 돈이 많아서 상관없겠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빌딩 사가지고 뭐 이렇게 그 빌딩으로 이제 그 뭐라고요? 이렇게 시세차익 남겨가지고 팔고 뭐 더 큰 거 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몇 천만 원부터 몇억 원 정도 수준까지 그냥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주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5천만 원으로 건물 하나 살 수 없잖아요.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죠. 적어도 몇 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식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지. 몇 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은 부동산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자산에 속해 있고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주식은 경기가 좋아지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돈 넣고 돈 먹기야. 돈만 놓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 요즘 같은 때는 뺑뺑이 돌려도 수익이 잘 나오더라. 물론 이제 뭔가 저건 해야 돼요. 이렇게 팍 찍어줘야 돼요. 네, 종목을 좀 잘 찍어줘야 됩니다.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백날 사봤자 수익 안 나지만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내려가더라도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그랬죠.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이 위험자산에 좀 투자를 해볼까 그랬더니 성투사가 있는 코리아가 그렇게 멋지다며 들어오자. 찐이에요. 이거 찐. 찐짜라고. 성투사가 있는 코리아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거기는 성장성이 높은 국가니까 일단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는데 뭘 사지? 성투전자 없어? 참 실망인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 3스타가 딱 보이는 거지. 삼성? 나 글로벌 이름 들어봤어? 오케이 이거 사자. 여러분들도 외국에 가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갑돌이, 갑순이라고 부르겠죠. 김씨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겠죠. 김군. 이렇게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가면 우리도 외국인이에요. 김갑돌, 김갑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김갑돌이나 김갑순이가 돈을 갖고 와서 미국 주식 뭐 살까 보는 거 그냥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뭐 분석 뭐 할 거예요? 애플 사겠지, 아마존 사겠지 뭐 그렇잖아요. 테슬라 이런 거 사겠죠. 대형주 사는 거예요. 유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직접적으로 그 세밀한 분석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말고 또 뭘 살까요? 하이닉스 사겠죠. 왜냐면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업종 시가총액 큰 거, 전기, 전자, 배당 주는 거
성장성 좋은 거, 뭐 등등, 실적 개선되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 그거 만족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는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 하이닉스가 옛날에 현대전자 그거였던가? 그거 다른 건가? 이 하이닉스의 역사가 뭐였지? 이게 하여튼 몰라.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네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보세요. 여기 네 여기서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 네 현대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랬던 거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국민전자 국민전자가 아니야 국민 주식 해가지고 옛날에는 하이닉스에 물리지 않으면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국민 주식 하이닉스 쳐다도 보지 말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용됐지 뭐 다 그런 시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 시기 거치면서 이제 수익도 나오는 거고 그때에 비하면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그러셨어요. 네 그럼 여기다 투자하셔야지. 전, 네, 복수. 네. 왜냐면 예전에 있던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왠지 이제 주인이 된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보면 최근에 우리가 뭘 주시하라고 했어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주식을 조금 자세하게, 조금 더 잘 쳐다봤으면 좋겠다. 네. 자, 보세요.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을 뭐라 그래요? 주가는 하락하는데 외국인 매수는 들어와요.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네, 유식한 말로. 무식한 말 말고요. 유식한 말. 링글리시. 네. 유식한 말. 수급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 5글자죠? 5글자. 네, 5글자. 다이빙 이런 거 아니야. 네,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네. 다이버전스. 오늘 뭐 죽이는구만. 네. 전문 용어나 전문 용어. 네. 매집도 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매집. 네. 근데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있어 보이죠? 왜 그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그 매집됐잖아. 이거보다 다이버전스가 나왔어? 느낌 어때요? 좀 다르죠? 네. 그 매집됐잖아. 이거면 꼭 이 새끼 꼭 사기꾼 같잖아. 근데 그 다이버전스가 나왔더라고. 그러면 뭔가 좀 전문적으로 네 느껴지는 뭐 좀 이상한 거죠. 네. 아무튼 근데 다이버전스예요. 왜냐면 주가와 이 수급의 방향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서로 이제 반대로 간다는 거죠. 뭐 MACD랑 주가 같은 경우도 서로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다이버전스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사전적 의미는 몰라 이런 거. 네, 그냥 그렇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네, 평생 내가 무식해 보였어요? 나 굉장히 아는 거 많아요. 네, 전문 용어 많이 알고 있는데 안 쓰는 거지 내가 아시죠? 사실 영어 쓰면은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그거 다 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집은 다 알아듣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못 움직이는데 막 샀어요. 이거 매집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내가 다 그런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굳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러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때는요,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면 돼. 뭐 아무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에 대한 필요가 없어요. 왜?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오다 말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다 많은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이제 손바뀜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 준다면 지금 어제 오늘 맞췄거든요. 이틀 맞췄다고 지금 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작두 타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채 어디 갔냐? 부채. 네. 부채 어디 갔지? 네. 아무튼요. 네. 그런 거지. 네. 맞췄잖아 어쨌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이제부터 계속 들어와 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난번에 말씀했죠.
개인들이 처음에 매수를 해놓은 종목들이 나중에 이만큼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 그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개인들도 사실은 매수가 딸려요. 그 다음부터는 매수는 언제 많이 들어요? 밑바닥부터 해서 중간 지점까지 해서 많이 들어오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끌고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월급 탈 때 뭐뭐 샀다고 그랬죠? 월급 탈 때 산 종목. 월급 타서 산 종목. 이게 언제 월급 탔어? 8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매수한 종목. 뭐 이거 문자로도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무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잘 보여요. 네. 핵심이라 이거지. 핵심. 키포인트. 오늘 좀 되네. 오늘도. 네. 광전자. 네. 미친 전자. 미친 크레이지 전자. 크레이지 일렉트로닉. 네. 미친 그거 아니겠죠? 이게 광은 뭐야? 라이트인가? 네, 아무튼 네. 이거 지금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 기관도 들어와 있는 상태.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거래량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주가 빠지지 않고 잘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민엔지 있었죠? 민엔지. 민엔지? 엔진의 엔지. 민엔지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4%대. 요거는 지금 여기 상황 보시면 여기서부터 외국인 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팔고 기어 올라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오픈 베이스도 이건 지난달 오픈 베이스는 지난달이었어요. 네. 요것도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지. 네. 탑 엔지니어링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없는데, 나한테? 저한테는 없는데요. 네. 종목 진단 시간은 아니니까, 네. 저한테는 지금 없는데, 왜 안 샀을까? 이건 모르겠네요. 네. 아주 옛날에 샀나요? 저한테 지금 없는 걸로 나왔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 다음에, 비료가 있었죠. 남해화학. 남해화학은 어차피 내년 봄까지 봐야 되니까요. 네, 이것도 지금 외국인 매수 쭉 들어가 있어요. 네, 외국인 매수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움직인 게 없어. 이런 것들은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옛날 시절이구나. 오늘 건물주 되고 싶은 분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최리치 언니. 건물주 되고 봐. 지금 바꾸신 거예요? 필명을? 아까 건물주 되고파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름을? 그러네. 그러시구나. 길어졌구나. 리치 언니로, 부자 언니로. 네,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 이것도 지금 보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오늘 많이 올랐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종목들이었다. 이 얘기죠. 이런 거 그리고요. 여기가 지금 보통은 우리가 사자 이빨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 주가가 그 다음에 내려갔죠. 그랬을 때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자리, 거래량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근처. 즉 이 고점과 이 거래량을 부딪히게 되면, 즉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럼 조정이 들어야 돼. 팔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뛰었어요. 거래량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자 이빨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사자 입이에요. 목구녕은 하트. 나 진짜 사랑이 넘치죠. 아래쪽 송곳니 하나가 있으면 여기 이빨 하나 더 있어야지 고기를 씹어먹는다고 그랬죠. 네. 요 이빨 만들어 가야 돼. 이게 뭐예요?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여기 한쪽 이빨이 이만큼 큰데 한쪽 이빨이 요만해요. 그럼 이게 돼, 안 돼? 네, 못 씹겠지. 한쪽은 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정도 가격이 왔을 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안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팔았을까? 네, 지금 보니까 괜찮네 이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안 나오면요. 오늘도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별로예요. 그러면 냅둬 그냥. 네. 즉 주가가 직전 고점에 왔는데요.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같이 팔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윗골이 달고 기어 내려옵니다. 근데 직전 고점까지 왔는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팔지 마. 제가 예전에 그 종목 리딩을 해드리면서 문자로 보내드린 내용들 보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써니전자 같은 경우 있었죠. 네, 써니전자. 네, 주가는 올라가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둡니다. 네, 다시 내려왔어요. 기어다녀. 근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안 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죠. 그래서 이날 팔았어요. 이날 5,000원에. 지금도 뭐 그 가격에 그냥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거래량이 없었으면 안 팔았을 거예요. 이때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빨은 일단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지겨워 짜증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포인트는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탁 튈 때요. 이럴 때 거래량이 빵 튀잖아요. 네. 그림이 왜 이렇게 밑에 가 있냐? 네. 이게 바닥이에요. 주가가 요래 가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빵 튀었어요. 이건 뭐냐면 매수. 돌파라는 개념은요. 저항대를 이렇게 됐을 때 돌파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냥 밋밋한 그런 부분들 그냥 네. 근데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여기는 지금 뭔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래량은 뭐냐면 물렸다 이거예요. 물렸다. 전문 용어죠. 물렸다. 주식에서만 쓰는 겁니다. 물렸다. 실제로 물렸다는 뭐예요? 캉 깨무는 거잖아. 네, 개한테 물렸다, 뭐 사람한테 물렸다, 상어한테 물렸다 그런 건데 이 전문 용어예요. 주식에서 물렸다는 네 손해를 보고 있다. 막 그냥 말이야 방구야 이가. 네, 어쨌든 이 전문 용어 물렸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물린 거야. 그러면 이 거래량은 여기서 터지는 거래량은 다른 의미예요. 만약에 이렇게 갈 때 여기서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졌다. 그래서 양봉 팍 쏟았다. 그럼 이거는 이제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때는 여기에 대한 물량이 해소가 되는 느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느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그냥 엇비슷한 이게 지금 이날이 더 많아요. 이날이요. 잘 보세요. 짜잔 보시면 진짜 눈곱만큼 더 많죠. 이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못 봐. 저 같은 경우나 맨눈으로 보는 거지. 이거 봐요. 몰랐죠? 거래량 이게 이날이 더 많거든.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을 다 흡수하고 더 많이 샀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즉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의 물량 해소하는 부분이면 일단은 거기서 고점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초과해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안 빠지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냥 뭐 대충 파십시오 라고 얘기해드린 이유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상승을 시작할 때요. 이때 터지는 거래량은 요거는 무조건 매수예요.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데서는 물량에 대한 청산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추세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양봉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쯤 돼요? 어디쯤 가야지 그런 게 나올까? 좀 재밌는 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봐야 되나?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없다가요. 네. 차트를 보면 이거는 망했나봐. 거래가 없다가요. 주가는 이렇게 되다가 탁 올라가면서 거래가 빵 튀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좋은 거래량입니다. 같이 그냥 빌빌대다가 빵 튀는 거. 그거는 좋은 거래량이에요. 그런 것들은 매수를 따라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어느 정도 뭐 주가가 이렇게 뛰어버렸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래량 이런 것들은 네, 물려 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고생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오늘 뭐 했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누가 시간을 이렇게 빨리 돌려놨어요?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거래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수급 얘네들은 천천히 매집을 하는 부분이니까 천천히 매수해 주게 되는 상황. 근데 주가는 비밀되고 있어. 외국인 매수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비밀되고 있어. 이거는 뭐라고요? 내가 오늘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연결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라붙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개인들이 3월달, 4월달에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빵 튀어 올린 그런 주식처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별주들, 개인들이 좋아하던 개별주들이 뭐 5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그렇게 됐다라면 네. 지금 저 뭐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갑자기 5배, 10배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삼성전자도 승질나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도 승질나면 100% 간다 이 얘기야. 네. 삼성전자도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밀어주는 거죠. 네. 외국인 네. 요런 데 보시면 다 요런 데서 매수를 요런 데서 다 매수하잖아요. 매수해가지고 요런 데서 다 팔아먹는 거야.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가면서 다 한꺼번에 다 못 파니까 그냥 슬금슬금 팔아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받아서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포지션 누가 받아가냐면 개인들이 받아간다. 네. 이게 전통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받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인들한테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삼성전자 저점 대비해서 2배 올라가면 8만원이거든요. 뭐 85,000원쯤 되겠네요. 85,000원 갈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요, 제가 요런 포인트가 나타나면 요런 데서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네. 46,000원, 7,000원. 근데 요즘에는 계속 더 사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지금 55,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가긴 갔는데, 뭐, 삼성전자 뭐 10만원 못 넘어갈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하이닉스 지금 뭐 8만원 정도인데, 뭐 20만원, 원래 20만원 생각하고 있었잖아. 근데 20만원 안 가겠어? 언젠간 가겠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배당도 계속 챙겨주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라면 나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질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을 걸 생각해요.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협력 회사들이겠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 네,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은 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잘 보시면은요, 오늘 현대차 어땠어요? 더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되겠네. 현대차는 주가가 지금 조금 절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이렇게 절고 있다? 잘 못 가고 있다. 근데 오늘 현대모비스 부품주들은 어땠어? 네. 현대위아. 네. 근데 얘네들은 또 바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화신은 어떻게 됐어? 오늘 화신. 얘는 조정이네. 네, 오늘 근데 저기 그 어차피 얘네들 많이 올랐으니까. 네. 글로비스는 10%. 미쳤구나. 이걸 샀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입니다. 글로비스는 알죠? 이거 아들 회사였던가? 뭐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이거 처음에 글로비스 나올 때 이게 4만원인가 4만원도 안 했었구나. 그렇게 쌀 때였네요. 이게 2009년도인가 그때 4만원 그죠? 맞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네, 매수가 들어.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현대 글로비스가 아니라 그냥 글로비스였던가? 중간에 뭐 합병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 이거? 그죠?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고 현대 모비스도 현대 오토넷인가 뭐 그거랑 또 합병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합병에 대한 것들 공략하는 방법은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이때 가격대가 이랬거든요. 가격대가 이랬는데 얘는 처음 상장할 때부터 현대그룹이 일거리를 몰아줘서 키울 거다라고 생각한 기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거리를 모아서 몰아주고 키울 거다. 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친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빠고 우리 아들 우리 단풍이 회사다. 그러면 내가 단풍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 밀가루를 막 주는 거죠. 네. 단풍이는 좀 이상하다. 우리 아들로 할게요. 우리 아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대차를 갖고 있고 우리 아들한테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하나 세워준 거야. 그 다음에 야 내가 키워주고 걱정하지 마. 일거리 다 일로 주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커지는 거.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글로비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건 더 클 건가 봐요. 네, 외국인 매수 끊이지 않아요. 뭔가를 보고 있는 거겠죠. 주가가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계속 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때는 관심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말로 좋아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은 뭐냐면 어제에 이은 2부 네. 선호 종목 전기전자, 대형주, 실적 개선주 등등. 그 다음에 얘들이 매수가 아니지 매집하는 종목들을 잘 지켜보라.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매수는 늘어나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전문용어 다이버전스. 진짜 어려운 말 나온다. 이게 이런 게 바로 고품격 주식 방송 아닙니까? 그죠? 어디 가서 이런 말 듣겠어요. 네, 다이버전스 종목들은 일단 사고 보자. 네, 기다리면 다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요거면 오늘 뭐 방송 중요하게 다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핵심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의 실체도 우리가 알았죠. 오늘 네, 삥 뜨는 애들 그냥 공식 깡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삥 뜨는 애들 그런 연기금의 실체, 왜 주식을 사고 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봤고요. 외국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고, 외국인들은 뭘 좋아했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네. 요 정도면 여러분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급 특집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죠? 수급 특집.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황적인 측면은 아침에 조금 설명드렸어요. 가죽 섞어서 말씀드렸죠?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과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 연기금이 받아둔 부분들, 이 수급 변화를 통해서, 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다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외국인 선호 종목 또는 이제 시황을 볼 때,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수급창 같이 켜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요 그래프로 놓고 보시면 돼요. 아, 외국인들이 잘 버텨줄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아, 오늘 시장이 좀 밀리겠구나, 아, 조금 이제 대응을 다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얘네들 다시 돌아서네, 지금은 사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전략들을 짜실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외국인들은 약간 중기적, 배당까지 일단 받아먹으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초중반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타 정도 되잖아요. 중기 투자. 네. 물론 1년 미만 다 단기 투자예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기 투자 정도로 생각하시는, 내년도 꽃피는 춘삼월까지 보는 그런 관점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줄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사야 되는지는 대충 이제 감이 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 떨어졌나요? 가을이라서? 감 사오세요. 떨어졌으면. 자, 어쨌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때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한 걱정이 없다. 네, 우리 제임스 토마스가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겠고요. 걔네들 약발 떨어지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까 계속 시장을 이제 시황을 계속 쳐다보세요. 그러면 시황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제가 매도 사인이라든지 좀 축소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현금을 좀 늘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원래 하시는 대로 네, 그냥 물려버려요. 네, 물려버려. 주식에 물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린 만큼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녹화를 중단할게요.